저 재혼인 거는 들으셨을 거고 아, 예. 수진 씨는 결혼 처음이라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어머. 아 진짜 이게 얼마짜린데 다 버렸네.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 서울에 건물 몇 채 있는 거 아시죠? 예, 들었어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들어오실 때 뭐 혼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던 저는 그렇게 이진우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야, 남편 올 시간 다 됐네. 아직 찌개도 안 끓었는데 이 사람 또 혼낼 거 뻔한데 어떡해. 여보. 뭐고? 아직 저녁 준비 안 됐나? 니는 남편 알기를 뭘로 알고 여보, 저기 찌개만 끓으면 돼요. 3분, 딱 3분만 기다려줘요. 3분? 니는 그런 것도 딱딱 알아서 못 맞추나? 이거 그냥 확 그냥 여보야 잘 좀 하자. 분위기가 공포스럽습니다. 이야, 이게 찌개 때문에 저럴 수 있나요? 밖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날이 갈수록 호건이랑 손찌검이 심해지노. 어떡하노 진짜. 여보, 오늘이 일찍 왔네요. 내가 안주 좀 더 해다 줄게요. 니 좀 앉아봐라. 왜요? 휴대폰 좀 줘봐라. 아니, 갑자기 휴대폰을 왜요? 요즘에 맨날 늦게 다니고 도대체 어디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자.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남자 누구? 결혼 전에 동거했던 그 남자가.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네 결혼 전에 6개월 동안 동거했었다면서. 이 사람은 직장 동료예요. 동료. 직장 동료 좋아하네. 어디서 사기치고 있노? 당장 나가라 그냥.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직장 동료 맞다니까요. 네 거짓말이 내가 속을 줄 아나. 나가라고. 내가 왜요? 금마랑 호텔 가면 되겠네. 나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거가. 지금 안 나가면 이거 다떼뿌 사뿐다 진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뭐 하시려고요? 아우. 오. 다른 놈이랑 호텔에서 뒹굴다녀. 나는 한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죽입니다. 아니 이게 부부입니까? 남편 아직 안 들어왔는데 편안하게 잘 자고 있네. 야, 야, 여보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고? 아니 무슨 냄새요? 다른 남자 냄새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오리벌레 밀고 있노? 내 코는 못 속인다. 확인 한번 해보자. 싫어요. 부부 사이에 싫기는 뭐가 싫노? 내가 오늘 무조건 확인한다. 싫어요 여보.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가정폭력은 정말이지 4대 사회악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안 되네요. 야, 정말 이런 사건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덜 오여 사건 번호 제527호입니다. 박수진 씨는 재력가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재혼이었고 자신은 초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는 직장 동료가 찍은 사진을 보고는 박수진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더니 급기야 결혼 전에 동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면서 갖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강제적인 부부 관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박수진 씨는 결국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박부영 변호사님, 아직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박수진 씨처럼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폭력은 실제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런데 가정폭력은 최초 발생 시 문제 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더 심각한 폭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수진 씨가 처음 일이 있었을 때 신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에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맞아요.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 방법을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에 박수진 씨가 가정폭력범으로 남편을 고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남편이 이 부분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충분히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네. 이진우 씨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남편의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남편의 발언인데요. 이게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폭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지금 폭언도 폭언이지만 폭행도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나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이런 정도면 특수폭행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이 꽉 찬 1.5리터 생수병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 2 제1항에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수병 같은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이진우 씨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습폭행으로 좀 가중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진우 씨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박수진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박수진 씨는 온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어왔는데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다는 증거, 예를 들어 상해 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습 폭행이나 상습 상해로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부 강간 문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진우 씨가 의처증의 발현으로 박수진 씨에게 강제로 부부 관계를 시도해서 상처까지 입게 했는데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네.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이러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진우 씨에게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뭐 법률이나 판례에 있어서 인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 강간죄 이게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강간죄 범죄 성립보다 실무상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 성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더구나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강제성을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제성과 강압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단서나 소견서, 메모, 일기, 성관계 후에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간 강간은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진우 씨는 심지어 지금 과도까지 들고 박수진 씨를 협박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참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흥분한 이진우 씨가 부엌에서 가도를 가지고 와서 박수진 씨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박수진 씨가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는데요. 예. 실제 이진우 씨가 가도로 박수진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살인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정황상 이진우 씨는 불에 못 이겨 박수진 씨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죄 예비 행위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상황을 상상만 해봐도 참 공포감과 또 트라우마가 엄청 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 이진우 씨는 폭행, 뭐 협박, 그리고 부부 강간까지 해서 모두 한꺼번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협박, 강간, 협박, 상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죄가 성립되어 경합법 처벌례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되고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공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 10개월입니다. 네. 아, 정말 드라마 보면서 이 분노에 비하면 좀 가벼운 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결과도 결과지만 이런 폭행,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떼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임시 조치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진우 씨의 박수진 씨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박수진 씨는 이진우 씨에 대해 법원에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는 2개월인데 이해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 조치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진우 씨가 계속 무시하고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진우 씨가 임시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네.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은 앞에서 본 강간죄 등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예. 자,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나서서 이혼을 시키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이 사건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또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정폭력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이진우 씨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박수진 씨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진우 씨의 강간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되고 박수진 씨는 이진우 씨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외에도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남편이 또 상당한 재력가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거나 일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몫을 분배해 달라는 재산 분할이 가능한데 네. 이진우 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고 했으므로 박수진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보존하기 위해 이진우 씨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해서 보존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재산 분할할 때 이 가정폭력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게 고려될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몫을 분배받는 것이기에 가정폭력 등의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 시에는 반영이 되나 재산 분할의 기여도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수진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단기간이고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이 이진우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박수진 씨의 재산 분할 비율은 20%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박수진 씨도 결혼 전후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해왔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 이진우 씨의 부동산 관리 자금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참 가정폭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 정말 끙끙 하셨을 텐데 이제 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진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진우 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다면 이진우 씨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진우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등의 보존 처분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진우 씨의 폭력을 참고 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의 피해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용기 내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